지금 보시는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 년 전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21세기 최악의 생지옥,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입니다. 미군이 철수를 선언하자마자 탈레반이 수도를 장악했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수만 명의 인파가 활주로를 점거했습니다. 그야말로 신이 버린 땅, 지옥 그 자체였죠. 당시 저는 카불 공항, 통칭 HKIA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의 합동 항공작전 통제소에서 근무하던 미 공군 소속 마이클 도슨 중령이었습니다. 제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이 미쳐 돌아가는 지옥에서 최대한 많은 비행기를 띄워 아군을 탈출시키는 것.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로라 하는 선진국들조차 밀려드는 인파와 탈레반의 위협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자위대 수송기는 자국민조차 제대로 태우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 더 이상의 구출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으며 짐을 싸던 작전 막바지였습니다. 레이더 구석에서 낯선 호출 부호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ROK 에어포스 대한민국 공군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비웃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군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지금 여길 들어오겠다고. 미국도 포기하고 나가는 마당에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야?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동료 통제관들도 혀를 찼습니다. 한국은 아프간 현지 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고 자체적인 정보 자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이 구하겠다고 한 명단을 보고 우리는 한 번 더 경악했습니다. 한국인 외교관 몇 명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90명. 그것도 대부분이 갓난아기와 어린아이들이 포함된 아프간 현지인 대가족들이었습니다. 당시 공항 밖은 탈레반이 2중 3중으로 검문소를 세우고 외국인 협력자를 색출해 현장에서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 혼자서도 뚫기 힘든 그 죽음의 검문소를 수백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뚫겠다. 저는 단언컨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공군기가 활주로에 내리는 순간 그들은 텅 빈 비행기를 끌고 눈물을 머금은 채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카불 공항 관제탑 유리창 너머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기적의 나라로 불리는지 증명하는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다시 시계를 2021년 8월 23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카불 공항의 상황은 아수라장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했습니다. 공항 밖에는 수만 명의 난민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고 탈레반은 공포탄을 쏘며 사람들을 개머리판으로 구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미군 통제소에는 1분마다 각국 대사관의 다급한 무전이 빗발쳤습니다. 여기는 프랑스. 협력자들이 게이트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 지원 바람. 여기는 독일. 탈레반이 버스를 막았다. 우회로를 알려달라. 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공항 밖은 이미 탈레반의 영토였으니까요. 협력자 명단이 있어도 그들이 공항 게이트 앞까지 오지 못하면 태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협력자들에게 알아서 공항으로 오라고 했다가 단 한 명도 공항에 들어오지 못하는 참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이미 카타르로 철수했다가 교민과 협력자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목숨을 걸고 이 지옥 같은 카불로 되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이것부터가 미친 짓이었습니다. 보통 대사관 직원들은 본국으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국 외교관들은 우리만 살겠다고 떠날 수 없다며
방탄조끼 하나의 의지에 다시 사지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통제탑에서 그들의 복귀 보고를 들었을 때 제 옆에 있던 영국군 장교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크레이지 코리언즈. 미친 한국인들. 하지만 그 목소리엔 경외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의지만으로 전쟁터에서 사람을 구할 순 없습니다. 냉혹한 현실이 한국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구출해야 할 대상은 특별 기여자로 명명된 아프간인 390여 명. 이들은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에서 일하며 한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척살 1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불 시내 곳곳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작전명은 미라클. 말 그대로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저는 한국 공군 수송기 C-130 슈퍼 허큘리스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미 탈레반은 공항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미 정보국 CIA 첩보에 따르면 탈레반은 검문소에서 외국인 협력자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여권을 찢어버리거나 구금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탈레반 입장에서 한국 협력자는 미국의 앞잡이나 다름없었죠. 그들이 순순히 한국행 버스를 보내줄 리 만무했습니다. 실제로 1차 시도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한국 측이 협력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항까지 오라고 지시했지만 인파에 밀리고 탈레반에 막혀 단 한 명도 제 시간에 게이트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빈손으로 가겠구나. 저 390명의 목숨은 안타깝지만 이제 끝이다. 그때였습니다. 한국군 지휘부에서 통제소로 믿을 수 없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무전을 받은 통신병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중령님, 한국군이 이상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뭔데? 철수하겠대? 아닙니다. 버스를 구하겠답니다. 버스? 이 난리통에 버스는 뭐하러? 버스 6대를 구해서 카불 시내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가겠답니다. 미군에게 탈레반과의 협상 루트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저는 마시던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미쳤군. 완전히 돌았어. 지금 공항 안도 안전하지 않아서 미군 해병대가 24시간 경계를 서는데 무장도 빈약한 한국 측 요원들이 버스를 타고 호랑이 구린 카불 시내로 들어가겠다니요. 그건 구조작전이 아니라 자살 특공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즉각 거절 의사를 비쳤습니다. 투 리스키. 너무 위험하다. 만약 한국인 외교관이나 군인이 탈레반에게 인질로 잡히기라도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국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전은 단호했고 절박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 우리를 도왔던 친구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방법은 우리가 찾는다. 길만 열어달라. 이 대목에서 저는 잠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비슷한 시기 아시아의 또 다른 경제 대국 일본의 상황 말입니다. 일본 역시 자위대 수송기 3대를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한국과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매뉴얼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위험 지역엔 절대 들어가지 않았고 공항 안에서만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일본인 대사관 직원 12명 외에 그들을 도왔던 아프간 현지인 협력자는 단 한 명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본 수송기는 텅 빈 채로 카불을 떠났습니다. 세계 경제 3위 대국이라는 일본의 굴욕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버스를 구하기 위해 시장 바닥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현지 브로커들과 접선하고 돈다발을 싸들고 다니며 탈레반 지역 사령관과 목숨 건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저희 미군 정보망에 포착된 첩보에 따르면 한국 요원들은 선글라스와 터번으로 위장을 하고 탈레반 검문소 바로 앞까지 가서 동태를 살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흉내만 내러온 게 아니구나. 진짜 목숨을 걸었구나. 도대체 한국인들의 이 끈질긴 집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단순히 상부의 명령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자신들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았던 기억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피난민의 서름, 버림받는다는 공포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아는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세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만해졌다고 해서 친구를 버리는 배신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 한국이 준비한 6대의 버스가 카불 시내 집결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버스 창문에는 급하게 인쇄한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코리어.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이 총을 든 탈레반 앞에서 과연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수백 명의 목숨이 걸린 도박.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통제탑의 레이더 화면을 보던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 옆의 동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무전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무전기 너머로 한국 공군 조종사의 다급하지만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아르고스. 진입작전 개시한다. 반드시 전원 데리고 돌아오겠다. 이상.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낡은 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창밖은 섭씨 30도가 넘는 폭염. 하지만 창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창문을 여는 순간 매캐한 화약 냄새와 함께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눈먼 총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당시 한국 외교관들과 아프간 협력자 390명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카불 시내 집결지에 모인 390명의 얼굴. 저는 나중에 그 당시 찍힌 사진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절반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엄마 품에 안긴 젖먹이부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생의 손을 꼭 쥔 5-6살 꼬마들까지. 그들의 눈동자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을까? 한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 의심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한국 측 현장 지휘관은 버스 기사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출발합시다. 멈추지 마세요.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시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신과 벌이는 숨바꼭질이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길목에는 무려 3개의 탈레반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탈레반은 이미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외국인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끌어내리던 때였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무장한 탈레반 병사가 버스를 세웠습니다. 멈춰. 어디 가는 거냐? 버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뚝 그쳤습니다. 엄마들은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신분이 들통나면, 한국을 도왔다는 증거인 신분증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 그때 버스 맨 앞자리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발대가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붉은색 표지가 붙은 서류 봉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코리아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길을 비켜라. 저라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살기등등한 탈레반 병사들이 AK-47 소총의 총구를 버스 안으로 들이밀며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방아쇠에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재채기라도 하면 당장이라도 총알이 빗발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 관제탑에서 무전을 듣고 있던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쏘지 마라.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안을 쏘아보던 탈레반 지휘관이 코리아라는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손을 휘저으며 길을 열어준 겁니다. 가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이미 물밑에서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미군조차 제대로 된 협상 라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할 때 한국 외교팀은 현지 정보원들을 총동원해 탈레반 측과 통행권을 놓고 단판을 지어놓았던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우리가 데려갈 사람들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도 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들의 대담한 배짱과 치밀한 사전 작업이 첫 번째 죽음의 관문을 뚫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검문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카불 공항 주변은 피난을 떠나려는 수만 명의 인파로 도로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버스는 가다 서기를 반복했습니다. 10m를 가는데 1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버스 안의 온도는 40도를 육박했습니다. 좁은 좌석에 콩나물 시루처럼 끼어 앉은 사람들. 아이들은 탈수 증세로 축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물 좀 주세요. 제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밖은 아비규환의 카불거리니까요. 버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 지옥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대치 상황이 무려 14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14시간입니다. 편안한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있어도 14시간은 힘든 시간입니다. 하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찜통 더위를 견디며 14시간을 버틴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한국 측 요원들의 행동이 저희 미군 통제실에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지휘관이나 외교관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안쪽, 시원한 자리를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비상식량과 물을 모두 아이들에게 먼저 나눠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 창문에 가림막을 만들어주고 탈진한 노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고 서서 갔습니다. 통신을 통해 들려오는 한국 대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현재 버스 내부 상황 심각함. 유아 3명 고열, 탈수 증세. 하지만 단 한 명도 이탈자는 없음. 저는 그 보고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데려가는 이 사람들을 서류상의 난민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버스 행렬이 공항 진입로인 애비 게이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 문만 통과하면 살 수 있습니다. 저 문 너머에는 우리 미군이 지키고 있고 활주로에는 한국 공군 C-132 엔진을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은 수천 명의 난민이 철조망을 흔들며 들여보내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버스가 진입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군 경비병들은 테러 위협 때문에 게이트를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 버스라고 해도 사전 승인 없이는 절대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버스 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탈레반이 쫓아오고 앞은 철조망으로 막혀버린 상황. 도간에 든 쥐꼬리였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기 조종 4호 출명 아르고스가 다급하게 무전을 쳤습니다. 여기는 아르고스.
연료가 부족하다. 더 이상 지체하면 이륙할 수 없다. 탑승객들은 아직인가? 오버. 지상 요원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여기는 지상팀. 게이트 진입 불가. 미군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반복한다. 진입 불가. 통제탑에 있던 저도 절망했습니다. 땜잇. 제기랄.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지옥 같은 14시간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저 철문 하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니. 그때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한 한국인 남자가 보였습니다. 방탄조끼에 헬멧을 쓴 그는 망설임 없이 미군 초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에서 경고 사격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군 지휘관을 향해 무언가를 소리치며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버스 안의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비록 거리가 멀어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 안에 아이들이 있다. 우리는 동맹이다. 문을 열어라. 미군 지휘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제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타워, 여기는 게이트 알파. 한국군이. 정말 끈질기군요. 신원 확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문을 열겠습니다. 철컹하는 육중한 금속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애비 게이트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드라마는 활주로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버스에서 내려 비행기를 마주한 순간 저는 제군 생활 20년 중 가장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게이트 클로즈드. 문 닫아. 미 해병대원의 고함과 함께 거대한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과 이승을 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버스 6대가 공항 안쪽 안전지대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쌍안경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기껏해야 건장한 남자들 몇 명 데려왔겠지. 전쟁터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버스에서 첫 번째 승객이 내리는 순간 관제탑 안의 모든 미군 장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고 누군가는 오마이갓 이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버스에서 쏟아져 나온 건 군인도 건장한 청년들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걷지도 못해 품에 안긴 아기, 자기 몸보다 큰 인형을 끌어안은 꼬마 소녀, 겁에 질려 형의 손을 꼭 잡은 소년들. 무려 390명 중 절반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행렬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유치원 소풍 행렬 같았습니다. 다만 배경이 놀이공원이 아니라 포연히 자욱한 전쟁터라는 점만 달랐을 뿐입니다. 저는 2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작전을 봤지만 이런 장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민이나 정보원 같은 가치 있는 성인 남성을 우선순위로 태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통째로 구했습니다. 미래에 싹인 아이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한국 공군 C-130 수송기는 여객기가 아닙니다. 좌석이 없습니다. 원래는 탱크나 군수품을 실어 나르는 짐칸입니다. 그 좁고 어두운 쇠붙이 공간에 390명을 다 태워야 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자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국 공군 정비사들과 특수부대원 CCT들이 자신들이 앉아야 할 자리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쉴 공간을 없애고 그 자리에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무릎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숨조차 쉬기 힘든 밀집도 보통 사람이라면 불평이 터져나올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내에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질서가 흘렀습니다. 제가 통신으로 들은 바로는 한국 군인들이 자신의 전투 식량을 뜯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릎을 내어주고 아이를 재우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탈수 증세로 우는 아기를 위해 자신의 수통에 남은 마지막 물을 먹여주는 장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구명보트였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여성을, 아이들을 먼저 태우던 그 숭고한 기사도 정신이 21세기 카불 공항 활주로에서 재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타워, This is ROKAF-01. Ready for take-off. 관제탑, 여기는 한국 공군 1호기. 이륙 준비 완료.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활주로에는 유도등조차 제대로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산악지대에는 탈레반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들고 이륙하는 비행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이탈리아 수송기가 이륙 직후 사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륙은 착륙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무거운 사람들을 가득 채운 수송기가 미사일의 밥이 되기 딱 좋은 속도로 날아올라야 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땀을 쥐며 승인했습니다. ROKAF-01 클리어드 포 테이크오프. 가스피드. 이륙을 허가한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한국 공군기는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전술 이륙을 감행했습니다. 미사일 조준을 피하기 위해 이륙하자마자 급격하게 고도를 높이며 비행기 몸체를 비트는 고난도 회피 기동이었습니다. 기체 안의 사람들은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비행기 밖으로 플레어가 터져나오는 장면은 마치 그들의 탈출을 축하하는 불꽃놀이처럼 보였습니다. 밤하늘로 사라지는 한국 공군기의 붉은 미등을 보며 제 옆에 있던 까칠한 영국군 대령이 조용히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 비행기가 사라진 하늘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작전을 성공한 동맹군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했다는 숭고한 사실에 대한 군인으로서의 존경심이었습니다. 잠시 후 활주로 반대편에는 일본 자위대의 수송기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태울 사람을 찾지 못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엔진은 식어 있었고 활주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 한쪽은 390명의 생명을 꽉 채워 하늘로 날아올랐고 한쪽은 텅 빈 채 땅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국격의 차이였습니다. 돈이 많다고 경제 대국이라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국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진짜 선진국의 자격입니다. 한국은 그날 밤 자신들이 왜 세계의 리더 그룹에 속할 자격이 있는지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한국 측에서 공개한 기내 영상을 보셨습니까? 안전 고도에 진입하자 긴장이 풀린 아이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들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가방 깊숙한 곳에서 구겨진 작은 깃발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아프간 아이의 손에 쥐어진 작은 태극기. 그 아이는 태극기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깃발이 자신을 지옥에서 꺼내준 슈퍼히어로의 상징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 좁고 냄새나는 화물칸 안에서 태극기는 그 어떤 명품보다,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국 공군 조종사가 방송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 방송이 통역되어 기내에 울려 퍼졌을 때 기내는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과 새로운 조국을 찾은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퇴역한 지 한참 된 지금도 가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어떤 역사를 겪었기에 타인의 아픔에 이토록 뜨겁게 반응하는 겁니까? 2021년 8월 26일 오후 4시 24분.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타이어가 닿으며 피어오른 흰 연기. 그것은 단순한 착륙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귀환 미라클의 완성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390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위성 중계로 지켜보며 또 한 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보통의 나라들이라면 난민들을 수용소에 가두거나 경계의 눈초리로 감시하기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첫 인사는 총이 아니라 곰 인형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아이들의 품에 알록달록한 곰 인형이 하나씩 안겨졌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한국 직원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환영합니다, 웰컴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곰 인형을 받아든 아이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총소리에 떨던 아이가 비로소 이제 살았구나라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별 기여자. 자신의 나라를 도와준 친구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당신들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한 손님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공표한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본 제 동료 미군 장교 한 명이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20년 동안 아프간에 쏟아부은 돈보다 한국이 오늘 보여준 저 곰 인형 하나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더 잘 보여주는 것 같네.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버스를 보내고 왜 난민이 아닌 특별 손님으로 대우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에 한 흑백 사진을 발견하고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1950년 겨울 흥남 부두. 중공군의 개입으로 포위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군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에는 무려 1만 4천 명의 한국 피난민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고작 60명. 하지만 선장은 배에 실려있던 무기를 모두 버리고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그 좁은 화물칸, 물 한 모금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피난민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3일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1950년 흥남의 기적. 2021년 카불의 기적. 70년 전 남의 나라 배에 태워달라고 울부짖던 그 가난한 피난민들이 70년 후 이제는 자국의 최신 수송기를 보내 남의 나라 사람들을 구출해 온 것입니다. 한국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내밀어준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은 70년을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성공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는 한국인 특유의 보온의 DNA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대서사시입니다. 이번 미라클 작전을 통해 전 세계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누가 진짜 선진국인지 말입니다. GDP가 높다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경제력은 한국보다 높을지 몰라도 그들은 위기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렸고 결국 사람을 잃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득이 아니라 의리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390명의 생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존경심을 얻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영국 BBC, 프랑스 르몽드,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찬사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교과서를 썼다. 가장 완벽하고 인도적인 작전이었다. 저는 미군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한국이 미국보다 나았습니다. 아니, 한국이 우리보다 더 큰 형님 같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1950년대의 폐허 속에서 1970년대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피땀 흘려 이 나라를 일구어내신 어르신 여러분, 카불의 하늘을 날았던 그 C-130 수송기, 그것은 단순히 세금으로 산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날개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허리띠를 졸라맬 때,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일했을 때 그 모든 희생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70년 전 도움을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강한 나라, 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나라는 이제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아니, 모두가 우러러보는 품격 있는 강대국이 되었으니까요. 저 마이클 도스는 그날 카불 관제탑에서 한국 공군기를 향해 올렸던 경례를 이제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께 바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